집은 13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개의 법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나머지 4개 법을 비교해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1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인데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농지법은 100분의 25죠. 100분의 25. 농지법 중요합니다.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감정가격 3개 중에서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 그게 바뀌었습니다. 농지법. 건축법에서는 주요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의 50, 기타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리고 실명법에서는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 꼭 비교 정리해야 됩니다. 1번 맞고 2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8번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30일 이내 1월이 5번 나오죠. 1월이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4번 45번에 동그라미 4번 45번에 동그라미 4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 1월이 5번 나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월, 매수 청구 1월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1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은 1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 30일 1월 9번에서 정리해야 된다. 다릅니다. 30일하고 1월은 28일도 있고 31일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2번에 30일 맞습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4번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최초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 건축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하고 끝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 있습니다. 30번에 답 5번이고요. 자, 31번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제 감경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자진신고에도 감경 면제받을 수 없다. 왜?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습니다. 47번 외의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제 준다. 그렇습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 동그라미 3번은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주죠.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습니다. 4번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 자료 등을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며
제3자에게 누설을 해서는 아니 된다. 네, 당연한 거고요. 5번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 가태료 감경 면제받은 경우에는 가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5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터 47번 맨 밑에 있습니다. 47번 맨 밑에. 즉 1년에 4번째 자진 신고하면 완전 상습범이니까 이제 4번째 자진 신고한 경우는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답 5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47번 맨 밑에 있고요. 3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의 경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요청할 수 없다 했는데 없죠. 있다가 아니고 없다.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 표에 까만 별표 있는 표 맨 위에 보면 있습니다. 53번 까만 별표 맨 밑에 있네. 맨 위에 박스 맨 밑에 공기업 X라고 적어놨죠. 박스 안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없다. 누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학 전문대 협회만 승인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53번 표 까만 별표 있는 표 그 맨 위에 박스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3번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예, 맞는데 이게 법조문인데 제가 낸 문제는 제 개인 감정을 적은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임의로 글자 적어놓은 거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깊이 공부하면 이제 틀릴 수 있어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직무교육은 시도의사가 하는 게 아니죠? 직무교육은 시도의사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하잖아요. 반드시 시도의사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법조문에 돼 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시도의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객관식은 가장 맞는 답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도 명백하게 맞는 거, 명백하게 틀린 게 있다면 그 답을 그걸로 해야 되겠죠. 5번이 답입니다.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된다.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제곱미터입니다. 요약집 93페이지 서브노트 93페이지 박스 맨 밑에 있습니다. 93페이지.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고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93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박스에 있다. 자, 그 다음에 33번 개공 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개공 등이 우리 프린터 31번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1번 개공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공등이라고 하죠. 개공등에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제 친구는 이때까지 모은 전재산, 부동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카카오톡 주식에 몰빵한 친구가 있어요. 3분의 1 토막 났다더라고요. 지금 뭐 10만 원인가 얼마 산 게 지금 카카오 주식 얼마나 하더라. 하여튼 지금 카카오뱅크도 공모가가 3만 얼마인데 지금 2만 5천 원 해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은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묻어놓는다고 생각해야지 막 매일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럼 돈 벌려면 결론은 뭐예요? 예금이 비결이라고. 예금 금리 지금 4% 5%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특판 상품.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주식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요. 예, 예금이 비결이다. 돈 벌려면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게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33번의 답 1번입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거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주로 요즘은 안내문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뭘 주로 많이 합니까? 온라인 커뮤니티까지만 해요. 아파트 만약 당첨되면 예비 입주자 대표 모임 이런 게 있고요. 나중에 되면 입주자 모임 이런 게 네이버 카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 당첨됐다는 거 본인 인정해야만 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담합하는 걸 알 수 없죠. 외부인은 그런 식으로 담합 많이 하더라고. 거기에 글 보면 우리도 10억 가자 막 이런 거 올려놨어요. 뭐 가격 담합하자는 이야기죠. 우리도 10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1번이 33번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 이중소속, 3번 비밀준수, 4번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그리고 5번 예방교육.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 요건 개공 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개공 등, 개공에게만,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거 비교해놨죠? 33번에 1번, 34번 계약서 작성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만 하면 된다. 만 X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함께 서명 및 날인이고 소공은 그 외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에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적는 경우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대표자가 아니고 책임자죠.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계약 한 건 들어왔다고 사장 맨날 부산 도장 찍으러 가고 간사에 저 강원도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시간 후에 또 도장 찍으러 갈 수도 없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책임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X입니다.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 동그라미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교가 교부일자죠.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서명 및 날인해야 되니까 날인하고 서명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거래계약서 서식은 이 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정하고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35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화장을 한 자는 화장한 후 30일 이내에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4번에서 6번 있는데 암기 프린터 35번. 예, 암기 프린터 35번. 5번 6번에 있죠. 5번 6번.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가 있고요. 사전 신고가 있고 사전 허가가 있습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 세 개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매장 신고,
매장, 그 다음에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개장은 옮기는 겁니다. 화장, 불태워 장사하는 것을 화장이라고 합니다. 화장 신고,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설치 신고,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그 다음에 사전 신고, 사전 허가. 사전 허가 받는 것은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설치, 사전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 설치도 사전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미리 만들어놔도 그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뭐 허가받아라 이런 말은 없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사후신고. 예, 개인 묘지는 사후신고인데 그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가묘 예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요. 규정 없어요. 그거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옛날 분들은 미리 묘 명당자리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화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가 아니라 화장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 그 암기 프린트 35번에 4번부터 6번에 있는데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매장 신고,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고요. 3번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고요. 4번 법인 자연장지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5번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틀린 거 됐는데 1번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네,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암기 프린트 34번 34번에 보면 할 수 있는 거 7가지 있습니다. 34번에. 그럼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면 할 수 없는 거는 소송 대리 안 된다 했어요.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규칙상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암기 프린트는 45번에 동그라미 2번, 요약집은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225페이지.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개월 이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까만 별표 위에 박스에 보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답 3번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협회에 공제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미리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 56번에 동그라미 3번. (56번에) 동그라미 1, 2, 3번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1번은 처음에 중개업을 할 때는 미리 못하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닙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때문에 미리 보정 설정해도 됩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3개월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 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된다. 사전 신고 맞습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경매는 기출문제 위주로 봐야 되죠. 워낙 방대하니까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둘 중에 먼저 된 것 때 효력이 생기고요. 만약에 경매를 취하면 압류 효력도 소멸됩니다. 송달은 보낸다는 뜻이죠. 보낼 송자. 2번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른다.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호가경매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두 가지 방법이다. X로 출제됐습니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면 지금 내일 하는 쪽집게 100선 또 우리 이게 동형 모의고사 요거 풀어보면은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지문은 네 문제를 초과해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90%는 적중시킵니다. 제 강의가. 근데 100%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출제인들 100점 받으면 잘려요. 옛날에 공인중개사법이 전국에 100점이 400명 나와가지고요. 출제인 다 잘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듣도 보도 못한 거, 사이드에 있는 거, 가장 틀리기 쉬운 게 뭡니까? 사이드에 있고 이의제기는 못하는 거, 서식에 있는 걸 낸다고. 예를 들면 아까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토지거래 허가신청서까지 잘 안 보잖아요. 그런 거 내면 거의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틀리라고 그런 걸 한두 문제는 꼭 냅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100%는 적중 안 될 수 있지만 90%는 된다고요. 내일 100문제만 정확하게 해도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지금은 이때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문제 또는 그런 이론이면 안 해도 됩니다. 계속 나오고 문제는 봤는데 헷갈리가 틀린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이때까지 처음 풀어보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40문제도 마찬가지고 100문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일부러 완전히 쉬운 것만 돼 있는 건 아니라고요. 가끔 좀 낯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낯선 게 한 번도 안 들어봤다면 이때까지 태어나서. 37번은 뭐 기출문제니까 중요하고요. 3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데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금반환의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최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됩니다. 근데 배당 요구하면 말소되죠. 그럼 말소될 걸로 알고 낙찰받았는데 인수돼 버리면, 예를 들면 시세 5억짜리를 싸게 4억에 싸게 낙찰받았다고 1억 싸게 샀다 했는데 이 전세권이 3억이 있는 전세권이 인수돼 버리면 전세금을 떠안으면은 결국 7억에 낙찰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배당 요구했다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기일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전 금액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 4번이 답인데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0번 이상 출제됐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의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맨 마지막 맨 밑에 그 10분의 1의 동그라미 1번에 있다고요. 최저 매각가격이 10분의 1이고요. 그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의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죠.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이걸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써낸 금액, 입찰 금액, 응찰 금액,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을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900만 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잔금은 9,100만 원 남았네요. 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2등, 차순위가 2등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각을 이제 1억에 매각을 허가하려고 하니까 허가해주면 안 된다고 항고하려면, 항고라는 것은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매각 허가해주면 안 된다. 항고하려면 매각 대금의 10분의 1, 1,000만 원을 보증금을 공탁해야 되고요.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아예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냐면 연 12%입니다. 그럼 12%면 1년에 1,200만 원이고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항고를 했다가 고등법원에 갔다 돌아오는데 3개월 걸렸다면 이자가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자 300만 원 빼고 700만 원만 돌려줍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아예 안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37번에 답 4번입니다. 38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한 문제 나오는데요. 자, 38번은 누구한테 받는다고 했어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죠. 임차인으로부터 이런 말 없이 총액은 그냥 중개보수는 하면 곱하기 1을 해야 되죠. 임대인, 임차인한테 양쪽 다 받으니까 지금 임차인한테만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곱하기 2 할 필요 없습니다. 맨 위에 박스 계약 기간은 2년이든 3년이든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기출문제 이렇게 쓸데없는 것도 적어놨어요.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보니까 5천만 원 미만이면 0.5% 한도액 20만 원이고, 이때 한도액이라면 한쪽에 받는 한도액이죠. 양쪽 받는 거 다 합한 금액의 한도액이 아니고 한쪽에 받는 한도액이 20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면 0.4% 한도액 30만 원입니다. 자, 보증금 1,500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죠. 지금 이거는 4,500이니까 5천만 원 미만이니까 보증금 1,500만 원 더하기 보증금 1,500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70을 해야 되죠. 100을 하면은 4,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3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1,50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3,600만 원. 요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곱하기 0.5%면 0.5%나 또는 0.05로 하든지, 뭐 어떤 분이 이렇게 계산하니까 안 나오는데 하더라고. 퍼센트를 계산기에 눌러야 되는데 퍼센트를 안 누르면 안 나오죠. 0.5% 하면 얼마입니까? 5, 35, 5, 6, 30, 18만 원이죠. 18만 원인데 만약에 아무 말 없으면 곱하기 2를 해서 36만 원인데 지금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라 했으니까 18만 원이 답이죠. 총액은 이렇게 했으면 36만 원이 답일 겁니다. 답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거의 기출문제 수준이었고요. 39번은 기출문제는 아니고 제가 낸 문제인데요. 포상금 지급 대상 암기 프린트 28번
이면서 가태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은 암기 프린트 47번. 암기 프린트 28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해임하도록 허가를 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고 또 암기 프린트 47번에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게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3개 있습니다. 47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6개 있죠. 이 2개 다 해당되는 것. 답 니은, 디귿 2개입니다. 니은, 디귿 2개. 답 2번입니다. 틀렸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가지를 알아야 되니까. 암기 프린트 28번, 47번 2개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답 2번입니다. 자, 40번 중요합니다. 40번도 시험에 이 문제 그대로는 안 나오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출제된다. 광고 위반하면 이게 다 해당될 수 있다.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입니다. 즉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 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우리 아파트도 7억 올려라, 10억으로 내놔, 10억으로 해라. 옆에 아파트 10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5억이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이용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뭐냐면 허위 매물, 미끼 매물, 가짜 매물 올리는 것. 가짜 매물을 올리면 가격을 속여서 올리는 것도 허위 매물인데요. 그럼 개업 공개사들이 더 비싸게 올리겠어요? 싸게 올리겠어요? 시세보다 싸게 올리죠. 왜냐하면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보고 최고 싼 데 전화하잖아요. 저도 와이프가 보니까 뭐 마켓클릭, 요즘은 이마트 쏙 배송. 옛날에는 막 자꾸 이마트 같은 데 뭐 사러 가자 해서 짜증나 죽겠던데 요즘은 가자 소리 안 해요. 그냥 인터넷으로 시키면 다 오거든요. 그럼 최고 싼 데 한다고요. 근데 힘든 거는 이거 마켓클릭 이런 데는 새벽 2시, 3시에 막 갖다 배달해놔. 그럼 문자를 또 띠리고 왔다고 오더라고. 그럼 와이프 자다 빨리 저 지금 냉장고에 갖다 넣으라 하던데 네가 해라 하다 싸우다가 막 잠 다 깨버리고 잠도 못 자고 미치겠어. 그래서 아침까지 나눠차니까 안 된다, 썩는다, 안 썩게 포장을 잘 해주더라고. 보니까 마켓클릭 이런 데서. 어쨌든 이게 그래서 보통 월세 예를 들면 40만 원, 50만 원 하는 걸 10만 원짜리 있다고 광고 올려요. 전화해보면 예, 10만 원짜리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거 금방 나갑니다. 가보니까 금방 나갔습니다. 진짜 나갔으면 상관없는데 거짓말 시켰으면 이거 500만 원 이하가 데려라고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44번에 있는 성명, 소연 등 5개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인터넷 표시 광고 하려면은 이 5가지 외에 추가로 더 5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갓집 형님,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개상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여기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이 10가지 외에 8가지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됩니다. 추가로.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총사방, 계계, 입주관 8개를 더 명시해야 된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광고라는 게 모든 벌칙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자, 1번에 보니까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이거는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이라는 게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이다.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입니다. 간판 실명제, 간판은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다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그 법에 적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손님 열으라고 오라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알아서 잘 적는데 굳이 법으로 해라 강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연락처는 안 적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단 그 휴업하더라도 휴업했다고 써붙일 의무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소 지나다니다 보면 식사 중 뭐 해가지고 다 전화번호 다 적어놨어. 점심시간에 가도 그 점심시간에 식사 중이라고 전화번호 적어놓을 의무는 없어요. 알아서 손님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연락처 안 적어도 됩니다. 성명은 적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아예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그건 어디에 해당돼요?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이게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거에 되겠죠? 개업 공개사가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예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그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공 아닌 자가 광고했기 때문에. 주로 이 개공 아닌 자는 컨설팅업자가 지금 컨설팅업자들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부동산 컨설팅 적어놓고 유리창에 매매, 임대차, 교환 이렇게 적어놨어요. 중개라는 말은 안 적어놨어요. 그 전화해가지고 제가 중개 됩니까? 물으니까 예 됩니다. 당연히 이러더라고요. 그 개업공개사인데 중개도 됩니까?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적으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전화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 3년에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올려놓으니까 분여해서 몰려가가지고 옆에 아파트 5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3억 올려놨냐, 문 닫고 싶냐, 이렇게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다 보면 결국 해내게 된다. 네. 충분히 지금부터 남은 것만 해도 지금 내일 백선 그 외에 지금 또 동영 모의고사 4회 남았죠. 제가 시험 자격증 딸 때 한 달 전에 공법 7문제 맞췄어요. 모의고사 보니까 17.5점. 근데 한 달 동안 해가지고 100점 받았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 대신에 40문제 뭐가 틀리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봤다고요. 그럼 하루 종일 걸려요. 40문제만 푸는데도. 그 지금 마음만 급하지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기니까 그냥 차분히 일단 모든 강의는 다 듣고 나머지 시간에 예습 복습해도 충분합니다.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오늘 내드린 10문제는 전부 박스형 문제로 다 해놨어요.
너 실제 시험에 전부 다 빡생 문제 안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또 누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빡생 문제가 16문제 나왔어요. 40문제 중에 16문제 40%가 무려. 그래서 연습을 좀 하라고 이제 테마로 개정된 것, 또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개정된 문제만 또 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문제는 좀 테마 형식으로, 오늘은 전부 빡생 문제니까요. 풀어보시고 아직 안 푸신 분 잠깐 쉬었다가 바로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